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폭락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거고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고 어디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고 시장의 뭔가 단기적인 폭락세는 좀 진정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그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언제까지 이러한 조정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의주는요. 블랙 먼데이 충격이 휩쓴 전 세계 증시 과연 지금 시점에서 단기간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우리는 V자 반등을 기대를 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한 여름께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뭔가 완화된, 유화된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거나 위아더 월드 하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의 통일을 소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접어두고 U자 반등을 점검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시장 한번 정리해 보죠. 어제 시장에서는 연저점 기록하거나 52주 최저가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목 가운데서 전체 상장 종목 2,757개, 코스피 962개, 코스닥 1,795개 중에서 연저점 기록한 종목이 거의 1,0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만 하락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보자면 일본과 중국 증시가 7에서 8% 급락한 데 반해서는 국내 증시가 양시장 5% 정도 하락한 것은 선방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지수가 5% 하락하는데 선방했다라는 표현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어제 하루 사이만 코스피 시총이 100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100조 원. 100억도 아니고 100조 원이 증발을 했죠. 코스피가 8개월 만에 장 초반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삼성전자가 5%, SK하이닉스가 무려 9%대 급락을 했고요. 현대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시총 상위주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보복 관세 34% 우리도 미국에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다양한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오늘이죠. 8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기준이 되겠죠. 중국이 이런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린 추가적으로 50% 관세 부과 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00%가 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현선물 시장 통틀어서 3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달러 환율은 장중에 1,460원대를 넘어서면서 굉장한 급등이 보였고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급락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독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팔았죠. 반도체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을 판단하는 것도 되지만 반도체에 대한 스탠스 자체를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지켜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부과 시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단순 계산을 했습니다. 미국 세트업체 구매 비용이 자연스럽게 25%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25% 구매 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이것을 세 가지로 이제 분산을 하게 됩니다.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 고객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인 8.3% 가격 인상으로 이게 고객에게 전가가 되고요. 나머지 16.7% 중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들이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트업체도 반도체 업체들도 당연히 부담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3분의 1 정도의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고성능 메모리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쪽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HBM을 이미 많이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트럼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결국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지금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 플러스 알파 제조업이 살짝 주춤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거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10년물 금리가 거의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막 바뀌려고 하죠. 그 금리 안정을 지금 유도하고자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압박을 통해서 연준이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무너져 있는 증시 하락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어제도 열심히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SNS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들을 보면은 버텨라. 예, 이게 결국에는 다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강하다, 버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중국과 EU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U 쪽에서는 처음에는 보복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가 밤사이에는 조금 유화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나 공산품에 대해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굴하지 않죠.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베트남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만과 인도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베트남은 먼저 0% 얘기했는데 추가 플러스 알파를 미국 쪽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을 더욱더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에 처음에는 20% 정도였었던 수치가 35%로 올라갔고요. 다시 최근에는 45%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마이너스 0.3%로 JP모건이 좀 보수적인 그런 곳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더 얼어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기존의 점도표상에서 우리가 2번 정도의 올해 인하를 기대했는데 약간 그 페더즈 툴에서는 4번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은 5월은 조금 힘들고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옆에 데이터는 예상치였는데요. 다행히도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영업이익도 1분기가 4조 원대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실적 선방을 해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1분기에도 좋을 것이다가 전망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선방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오늘 빅이벤트인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그랬고요. 트럼프 관세, 탄핵, 공매도 이러한 빅 이벤트 폭탄들을 계속해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는 소화 중이고요. 탄핵 이슈는 일단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공매도가 시작이 다시 되게가 되자마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니 공매도를 하는 분들은 신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혼돈의 연속인 국내 증시가 일단 어제 시장에서 보면은 정치인 관련한 테마주들만 급등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정치인 관련해서는 가지고자 않았고요. 정책 관련한 테마주 2가지 좀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일자리 테마주와 저출산, 육아 관련한 테마주입니다. 어제 윌비스, 아이비기명, 메가MD, 아이스크림에듀, 아가방 컴퍼니, 꿈비 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특히나 꿈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6월 3일 조기 대선일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등장하는 정책 관련한 종목, 일자리, 출산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뭐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관련한 테마주는 계속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정치인 관련한 종목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정책 관련주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분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그래도 약간의 희망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호실적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오늘 밤사 있었던 엔비디아의 주가와 또 브로드컴 등의 주가의 반등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동안 좀 급락이 많이 보였던 반도체주에 있어서의 반등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처럼 바람처럼 오늘장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시장의 강한 반등 저도 염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이벤트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여러분 잘 모색하시면서 또 이번 위기를 기회로 잘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